여러분, 사랑은 내가 더 많이 맞춰줄수록 잘 굴러간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맞춰주는 순간부터 그 남자 눈엔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당연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니까 남자한테 무조건 헌신하면 안 됩니다. 여자는 내가 뭘 더 해주면 그 사람이 날 더 사랑하겠지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예요. 남자는 자기가 뭘 해줘야 여자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맞춰줘 봐야 그놈들 고마워하기는커녕 점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맞춰주는 쪽은 백날 맞춰줘도 왜 이렇게 항상 부족하지라는 목마름이 계속됩니다. 사랑은 내가 나를 버려서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서로 비슷한 결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같이 맞춰가며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은 남자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리고 하게 되면 100% 손해보는 행동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결론이 아주 중요하니까 끝까지 꼭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가 보시죠. 무조건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남자는 연애 초반엔 이해받는 경험을 소중하게 느끼지만 반복되면 검증 없이 무조건 통과라고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 남자가 약속에 늦었을 때 괜찮아 너 바빴잖아 라고 3번 말하면 4번째는 아예 이유조차 말 안 해요. 기억하세요. 이해는 한 번이 선물이지 습관이 아닙니다. 코백님 조금 더 알려주세요. 문제 회피형 대화입니다. 남자가 잘못했거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괜찮아, 다음엔 잘하겠지 라고 넘어가는 습관을 말합니다. 이건 무조건 이해해 주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은 갈등을 피하려는 패턴이에요. 문제를 회피하면 남자 입장에서 이 사람은 큰 트러블 없이 넘어가는 스타일이라고 인식하고 더 조심할 이유를 잃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당신 생일을 깜빡했을 때 사실은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뭐 생일이 하루만 있나 라고 웃으며 넘어가는 경우 처음엔 쿨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나중엔 이게 당연한 무관심으로 변질됩니다. 명심하세요. 쿨한 건 매력인데 방치하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이 차이는 말할 건 말하느냐 아니냐입니다. 너가 좋다면 나도 좋아식의 결정입니다. 남자 뇌는 결정권 이꼴 주도권으로 연결됩니다. 당신이 모든 걸 따라가기로 결정하면 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 관계는 내가 컨트롤한다고 인식해요. 예를 들어 데이트 장소, 메뉴, 여행지 전부 남자가 고르고 당신은 응만 하는 상황이라면 처음엔 편하겠지만 나중엔 의견 없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기억하세요. 남녀 관계는 연애든 결혼 생활이든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코백님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선택권을 전부 넘겨주는 걸 말합니다. 남녀 관계에서 선택권은 곧 영향력입니다. 작은 선택이라도 계속 상대방에게만 맡기면 무의식적으로 이 관계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당신의 존재감은 점점 의견 없는 동반자로 축소되는 거죠. 예를 들어 영화 장르, 데이트 시간, 주말 일정까지 전부 오빠가 정해로 끝나는 경우 처음엔 편할 수 있지만 나중엔 상대가 얘는 뭐 하고 싶은 게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심하세요. 선택권은 무게추입니다. 한쪽으로만 주면 관계는 반드시 기울어집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입니다. 분노, 서운함, 불만을 표현하지 않고 쌓아두면 남자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연락이 뜸해져도 괜찮아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기면 연락 텀은 점점 늘어나요. 기억하세요. 문제는 묵히면 사랑이 아니라 곰팡이가 핍니다. 고백님 조금 더 알려주세요. 불만을 포장해서 돌려 표현하는 걸 말합니다. 겉으로는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핵심을 피한 표현이죠. 예를 들어 서운한 걸 말하면서도 그냥 좀 그렇다 정도로 흐리는 식이죠. 이렇게 순화된 불만은 남자 내의 경고등이 절대 켜지지 않습니다. 결국 남자는 대수롭지 않네 라고 느끼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죠.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남자가 약속을 2번이나 어겼는데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웃어 넘기는 경우에 속마음은 불이 나 있지만 겉으론 이해하는 여자 코스프레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더 커지죠. 명심하세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면 살려달라고 소리쳐야 합니다. 미소 지으면서 괜찮아 하면 그냥 혼자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 남자 기준에 맞춰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은 얻기 힘든 것에 더 애착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줄여가며 그 남자 기준에 맞춰주면 매력이 떨어져요. 원래는 화려한 옷을 좋아했는데 그 남자가 난 수수한 스타일이 좋아 하니까 무채색 옷만 입는 경우에 처음엔 좋아하겠지만 나중엔 왜 이렇게 매력이 없어졌지라고 느낄 확률이 큽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그 당신이 사라지면 남을 이유도 사라집니다. 고백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취향과 생활 패턴까지 복제하는 걸 말합니다. 상대방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서 그 남자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나랑 잘 맞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자기만의 색깔이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자는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진 여자를 더 오래 기억해요. 예를 들어 그 남자가 헬스를 좋아하니까 운동을 싫어하던 당신이 매일 헬스장을 가고 그 남자가 블랙 커피만 마신다고 해서 원래는 달달한 라떼를 좋아하던 당신이 억지로 블랙만 마시는 경우, 이게 반복되면 결국 내가 좋아했던 너는 사라지고 나를 복사한 사람만 남게 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닮아가는 건 사랑의 증거일 수 있지만 복제되는 순간 매력은 증발합니다. 무조건적인 헌신입니다. 헌신이 교환이 아닌 일방적 제공이 되면 인간은 쉽게 권태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 그 남자가 힘들다고 하면 새벽이라도 달려가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주고, 이런 패턴은 그 남자에게 내가 이 관계의 주인이라는 착각을 줍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서로의 빈 컵을 채워주는 거지 한쪽 컵만 계속 채우는 게 아닙니다. 고백님, 조금 더 알려주세요. 희생을 과시하는 행동을 말해요. 이건 무조건 헌신과 다르게 헌신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까지 해준다라는 신호를 은근히 주는 패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배려 같지만 반복되면 남자 입장에선 이 사람은 내가 조금만 힘들다 해도 다 해주네 라는 안도감과 당연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이 쌓이면 고마움은 사라지고 요구만 남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남자가 야근한다니까 이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도시락을 싸다 주면서 나 진짜 힘든데도 오빠 생각나서 왔어 라고 말하는 경우에 처음엔 감동을 받지만 몇 번 반복되면 이건 얘가 원래 하는 거지로 인식이 바뀝니다. 명심하세요. 진짜 헌신은 티 안 나게 하는 거지 점수 따기용 봉사는 오래 못 갑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남녀 관계는 맞춰주는 게임이 아니라 서로 중심 잡기입니다.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그 사람을 맞춰주는 건 결국 사랑도 나도 모두 다 잃는 길이에요. 당신이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그 사람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남녀 관계에서 헌신과 맞춰주기는 절대 공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뭘 해주면 더 나를 좋아해 주겠지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남자는 여자한테 자기가 뭘 해줘야 더 좋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남자 마음은 내가 뭘 해줘야 사랑이 커지는 구조예요. 맞춰주는 건 초반엔 평화로워 보여도 결국 한쪽을 무너뜨리고 다른 한쪽을 불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를 깎아내려서 사랑을 유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당신이 중심을 지킬 때 남자는 진짜 당신을 존중하고 붙잡습니다. 기억하세요. 연애든 결혼 생활이든 내가 행복해야 오래 갑니다. 맞춰주는 건 미덕이 아니라 독이에요. 오늘부터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내 자리도 지키세요. 그게 오래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연애든 결혼 생활이든 내가 행복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